안녕하십니까, 강희TV의 강입니다. 자, 저는 지금 이제 벤치프레스를 진행을 하다가 오늘 벤치프레스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팁 아닌 팁을 좀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좀 켜봤습니다. 좀 도움이 되리라. 지금 이제 한 4세트 정도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영상을 한번 틀어봤고요. 이걸 들 거고요. 저는 이제 비교적 벤치프레스를 우리 고객님들에게 진행을 시킬 때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. 바로 견갑대의 위치입니다. 예를 들면 저희가 이렇게 벤치프레스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눕잖아요. 이렇게 누워요. 딱 누워서 이제 바벨의 위치를 눈으로 확인하고 내가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제 운동을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. 그때 그 전에 제가 이렇게 티칭을 할 때, PT를 할 때 제가 이렇게 이게 다리 사이로 이렇게 와가지고 고객님들의 이 견갑대를 밑으로 쭉 이렇게 하고 내려줘요. 지금 보셨나요?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고객님들은 편하게 누워 계실 거고요. 저는 이렇게 가운데 고객님들 몸 가운데 이렇게 위에 서서 고객님을 바라보고 있겠죠, 제가. 그래서 자, 고객님 준비되셨나요? 라고 하실 때 이제 벤치프레스 시작할게요, 세트. 자, 그때 자세를 취해 드릴 때 제가 이 몸통을 이렇게 견갑대를 잡고 이렇게 밑으로 끄집어 내려줍니다. 예를 들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어떤 이 자세에 대한 형상학이 어떤 거냐면 지금도 제가 이렇게 해서 날개뼈를 최대한 밑으로 내렸고 어찌 보면 과도하게 몸이 이렇게 전만도의 각도를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죠. 그럼 날개뼈는 그 고유적인 위치가 하강이 약간 좀 되면서 약간의 흉부가 이렇게 립케이지 자체가 가슴의 흉곽이 이렇게 오픈이 돼 있다 보니까 날개뼈는 고스란히 약간의 후방 경사를 이루게 되고 팔을 무게를 이렇게 떠받들게 될 거니까 이 날개뼈와 상완의 주변에 있는 이 무게를 어떤 중력의 방향에 있어서 무게가 추가된 상태에서 떠받들어야 되니까 안정화근들이 막 활성화를 일으킬 거예요. 이런 상태에서 제가 지금 중요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날개뼈의 위치잖아요. 제가 이제 어저께도 물론 이제 후면 삼각근 운동할 때 날개뼈의 세팅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죠. 안정화가 돼야 운동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안정화가 먼저고 안정화를 이룬 다음에 운동 동작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움직임이. 자, 해볼게요. 일단 이거 되게 무거운데 해볼게요. 한번 일단 자, 긴장되는데 괜히. 자, 저 이렇게 내렸어요. 자, 이렇게 내리고 자, 하나 둘 깔리면 어떡하지? 셋 쭉. 자, 안 뽑히네. 다시 위로 올라갈게요. 되게 무거운데 갑자기. 하나 둘 쭉. 예스. 자, 후 취. 오, 마지막에 깔릴 뻔했어. 자, 어쨌든 제가 지금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포인트가 뭐냐면 견갑대의 세팅, 이 벤치에 누웠을 때 견갑대의 세팅을 잘해야 벤치프레스의 힘을 떠받들고 버티면서 저항을 하면서 힘을 잘 쓸 수 있다라는 거. 자, 여러분, 그리고 제가 지금 물을 좀 먹고 왔는데, 자, 이제 벤치프레스에서 견갑대 세팅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재차 다시 또 드렸었고, 자, 두 번째, 제가 조금 더 드리고 싶은 어떤 좀 부분이 뭐냐면 바로 손목이에요. 벤치프레스 할 때 손목 많이 아프실 거예요. 고중량 벤치프레스를 하는데 손목이 안 아프다? 말이 안 될 수 있어요. 이 컴프레션 포스, 이 압박력 때문에 이 손목이 굉장히 부담스럽죠. 그리고 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
예, 손목에 전달이 될 거예요. 이 바벨을 잡고 있는 이 손목부터 시작해서 팔꿈치를 거쳐서 어깨관절까지 오는 이 힘은, 이 스트레스 압박력은 상당히 크죠. 손목에서 1차적으로 제가 얘기를 해주고 싶은 포인트가 뭐냐면, 이 바벨을 잡고 이 바벨이 내 몸 쪽으로 이런 식으로 올 때, 가까워질 때 손목에 일단 1차적으로 압박 부하가 생깁니다. 저희 손목은 완관절이라 그래서 어떤 요골뼈와 척골뼈 두 가지로 이런 식으로 큰 뼈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, 벤치프레스를 잡고 벤치프레스의 어떤 중량 자체가 저희한테 이렇게 눌리게 됐을 때 요골과 척골 쪽으로 힘이 100%라고 처음에 이렇게 올 때 요골 쪽으로 70%, 척골 쪽으로 30%가 전달이 된대요.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, 요렇게 우리가 손목 그런 각도를 요렇게 해야 되냐, 예를 들어서 세워야 되냐, 이런 거 궁금하실 상황이 좀 많죠. 예를 들어서 손목에 대한 어떤 좀 요쪽 요골부 쪽으로의 이런 식으로 편이, 척골부 쪽으로의 편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는 어떤 상황도 다 일어나서 손목에 어떤 이런 관절 운동이 잘 될 수 있게끔, 어떤 힘에 대한 분산을 잘 할 수 있게끔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어떤 몸의 고유적인 움직임인데, 보면 제가 이쪽으로 70% 이쪽으로 30% 온다고 그랬잖아요. 요골로 70%, 척골로 30%. 근데 요골과 척골을 잘 이렇게 딱 감싸줄 수 있는 가운데 이렇게 무수히 찔긴 막이 존재해요. 골간막, 골간 사이 막, 인터오세우스 멤브레인이라고 하는 골간 사이 막이 존재하는데, 중요한 건 요골로 70% 떨어지고 힘이 척골로 30% 떨어질 때 일단 요골에서 많이 1차적으로 많이 힘을 저항해주고 받고 있어요. 근데 나머지 30%를 척골 쪽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이 과정에서 골간 사이 막 쪽으로 30%가 마지막에는 요골 쪽으로 전이가 돼요. 이렇게 힘이 다시 또 요골 쪽으로 와요. 그러니까 요골 파트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고, 그러니 요골 파트가 중요하니 엄지 이 폴리시스가 꽉 잡아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, 요렇게 잡아도 사실 요골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. 근데 이 두 가지에서도 되게 중요한 상황이 있어요. 엄지를 이렇게 잡는 분들 있잖아요. 이렇게 엄지를 빼서 벤치프레스 할 때 요렇게 잡으면 요골 쪽으로 더 많은 스트레스가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. 스트레스를 이렇게 약간 척골 쪽에서도 이렇게 동반을 해줘야 되는데, 그래서 벤치프레스 같은 거 하실 때 엄지 이렇게 꽉 잡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두 가지, 이제 두 번째 팁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. 그리고 벤치프레스 할 때 좀 뭔가 손목이 많이 아프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손목을 보지 마시고 손목을 압박을 이렇게 해주려고 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겠지만, 손목 바로 위에 있는 팔꿈치 주변에 근육들에 좀 경직이 있지 않을까, 또는 팔꿈치의 어떤 움직임에 어떤 부정렬이 있지 않을까, 움직임에 대한 어떤 좀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,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할 필요도 있고 봐줄 필요도 있다라는 거죠. 여기까지 해서 벤치프레스에 대한 어떤 좀 제가 운동을 하다가 팁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.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좀 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